2년 전 오랫동안 눈여겨본 한 갈비집을 양수받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 정 씨. 정 씨는 식당 주인인 할머니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요리 노하우와 비품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식당은 지역 맛집으로 소문나 제법 장사가 잘 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석 달 전 그 할머니가 정 씨의 식당 인근에 비슷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요. 할머니에게 항의했더니 할머니는 주인은 따로 있고 자신은 요리사로 고용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식당의 주인이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건데요.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는 정 씨. 양도받은 식당의 주인이 2년 만에 아들과 함께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사장님의 사연인데 이분은 예전부터 요식업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이제 준비한 끝에 2년 전 이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50대 남성 사례자분은 원래는 직장인이었죠. 직장인일 때부터 음식에 관심 많고 맛집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요식업까지 관심이 생겼고 창업을 이제 해보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한 20년 정도 직장을 다녔는데 그만두고 창업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많았겠죠. 그런데 그중에 본인이 단골로 다니던 이 갈비집이 하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뭐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항상 손님이 가득했던 이 식당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쯤에 할머니가 뭐 몸도 아프고 식당을 운영하는 게 힘들다,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고심 끝에 이 식당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처음에 식당은 사실 안 해본 사람이 식당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뭘 준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 식당에 잘 되는 식당을 이제 인수하게 된 거죠. 예, 통째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사례자가 그동안 뭐 요식업계에 관련된 일을 했었느냐 전혀 아니에요. 음식이나 먹는 걸 좋아해서 식당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요리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차라리 다 인수하자. 조리법까지 식기까지 뭐 식당에 있는 뭐 음식 가져오는 어떤 공장까지 전부 다 하기로 하고 할머니에게 대신 거금의 권리금까지 주기로 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메뉴, 조리법, 그다음 요리 노하우, 비품 다 승계하고 재료 납품업체, 상호까지 그대로 갖고 오기로 했었는데 일단 그 집 자체가 갈비집이었는데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하나 특이한 것은 되게 그대로 비법을 전수한다고 해도 손맛이 바뀌면 손님이 끊기기 마련인데 초기에는 그 맛을 제대로 유지를 했는지 그대로 그 업계에 잘 되던 장사가 그대로 이어져서 매출도 꽤 괜찮게 진행이 됐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요리 비법도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이제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통째로 인수하면서 이제 가게를 해서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알아봤더니 이 할머니가 다른 곳에 또 식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근래 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맛에 또 무슨 문제점이 생긴 건가? 이 원인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원래 식당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이분이 운영하는 이 가게에서 거리로 한 500m 근처에 비슷한 갈비집을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뭐 아시다시피 갈비탕 잘 끓이는 걸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들 사이에서는 원조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소문이 자자했고 자연스럽게 할머니 식당으로 손님들이 발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자 입장에서는 권리금까지 줬는데 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분명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그러고 본인한테 넘겼던 거 아닙니까? 권리금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근처에다가 식당을 차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 말이 참 인상적이네. 원조가 돌아왔다. 원조가 돌아왔다. 그 입맛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예전에 먹던 맛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 집 식당으로 이제 할머니한테 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고민하다가 이 할머니의 새로운 식당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식당을 가서 봤더니 메뉴 자체가 이제 본인의 식당과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것이라고 해도 카운터에 남자 직원이 한 명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너무나 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따져 물었다고 해요. 이러시는 게 어딨냐.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답이 여기 내 식당 아니다. 내 식당이 아니고 나는 아들의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됐을 뿐이다. 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뭐 어떤 개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 사례자분은 사실을 창업할 때 이 할머니가 뭐 줬던 모든 노하우가 그 식당에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할머니가 근처에서 또 이런 식당을 내고 있으니까 이건 도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고민되겠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손님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제대로 된 답을 못 받았는데 사연 보내주신 5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식당 운영하는 양도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가게 영업에 지장이 많은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액의 돈을 주고 이 가게를 거의 인수한 격이 됐는데 또 그 사람 당사자가 다른 곳에 식당을 차렸다. 이 상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상도이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할머니하고 이 살해 당사자가 체결한 건 권리금 계약이었죠. 그렇죠? 권리금 계약에서 뭐 음식 만드는 거 노하우부터 거의 뭐 상호까지 모든 걸 다 받아오는 조건으로 권리금까지 지급을 한 건데 이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이 할머니로부터 인수받았더니 이 가게를 상법상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양도라는 건 말 그대로 영업을 고스란히 다 갖고 와서 그냥 이제 넘겨주고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영업양도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사례예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모든 노하우부터 다 받아서 내가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갈비탕을 내가 인수받았더니 갑자기 좀 앞에서 B 갈비탕을 하면 손님들 글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손님들까지 보통 이제 일체 그런 무형화된 그런 것들을 다 물려받은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상법에 영업을 양도하면 동종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적 제한 안에서.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또 논란이 될 만한 건 일단 이 할머니의 주장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하는데 나는 그냥 거기 잠깐 있는 거다. 근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판단한다면 이거는 좀 개인적 견해임을 좀 표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갈비집의 메인은 뭡니까? 원조가 돌아왔다. 그렇죠. 이 할머니 손맛이잖아요. 할머니 손맛이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아들과 같이 하고 있다면 사실상 할머니가 영업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권리금 계약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영업양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영업양도가 된다면 일정한 시간, 그러네요. 뭐 10년, 그다음에 20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일견 지금 영업 양도 계약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지역별로는 같은 특별시, 뭐 광역시, 또 인접까지도 안 되도록 돼 있거든 지자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영업 양도일 경우 안 되는 거고요. 좀 법원 판례 약간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는 있어요. 예컨대 뭐 다 준 건 아니고 막국수 사건인데 막국수는 안 주고 나머지만 줬을 때. 파급시 판례에서는 그건 영업 양도가 아니라고 보는 사례가 있긴 한데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 설명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이 갈비, 이게 지금 중요한 갈비탕이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면 다 줬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그 옆에서 똑같은 영업을 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영업 양도의 일부로 봐야 되고 영업 양도가 됐다 그러면 상법상 10년간은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네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도에 벗어난 거네. 이제 상법의 어떤 규정상 동종업종은 10년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법을 좀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비집에서 이 할머니가 소면을 잘 만들어요. 그냥 일반 국수를 잘해.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 업종이 다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막국수 사례가 뭐냐면 이제 막국수집인데 막국수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팔아요. 근데 요 막국수는 내가 양도 안 하고 나머지만 이제 다 넘겨준 거거든요. 그럼 막국수 딴 데 가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네요. 이번 사안도 이 할머니가 만약에 갈비집이 아니라 이 아들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음식점은 음식점인데 무슨 뭐 막국수집을 열었건 소면집을 열었다면 그거는 동종영업이라 보기 어렵죠.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요리 비법 좋죠. 하다못해 비품까지 다 그대로 해서 지금 이 할머니가 영업하다가 그대로 지금 영업 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들이 영업을 한다고 저기다 갈비찜을 내면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원조가 돌아왔다고 글로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기 이제 그 때문에. 할머니가 뭐 고용됐다고 하지만 사실 네. 이건 고용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질로 그렇죠? 봐야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고용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당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또 써버리고 법적으로는 고용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이 할머니가 지금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네. 기준으로 경업 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따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아들이기도 하고 둘이 또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 금지 원칙에 지금 반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상법을 얘기해서 이제 영업 양도에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네. 그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렇게 계약을 다 해서 거액의 금액을 주고 양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군요. 내가 이 손해가 이만큼 심해졌다. 네.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 날 때까지 몇 년 걸리죠. 예. 그동안 이 할머니 계속 저기서 영업하면 그 사이 망합니다, 여기. 아. 그래서 영업금지 가처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영업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업 양도를 받았는데 똑같은 갈비집을 저기서 지금 아들과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겸업금지에 반하는 것이니 일단 영업을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예 못하게 막아달라. 예, 예.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나왔던 매출에다가 저 갈비집이 생기면서 줄어든 매출들을 비교해서 이 손해 산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네요. 일단 예. 손해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겸업금지 의무에 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입증하기가 좀 주요한 쉽지는 않겠네요. 또 소송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그 질문했죠. 고용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아들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그 근처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이 할머니가 고용이 돼서 갈비탕을 끓였어요. 실제로는 그것도 걸리나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아들이니까 문제가 아마 영업 양도로 지금 보는 건데 네. 만약에 정말로 영업 고용된 상황으로 가버린다면 또 영업 양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영업 양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 다만 이 경우라면 할머니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영업 양도를 해놓고 다르게 손해를 지금 발생시킨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법상의 영업 양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동종의 어떤 고용이 되면서 어떤 손해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의 책임은 좀 져야 될 가능성이 있어 저는 이게 보입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이런 거잖아요. 양심의 우리가 문제죠. 그 가게 다 팔았단 네. 말이에요. 뭐 영업 비법이니 손맛까지 다 팔았는데 그 근처에서 또 다른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영업금지 가처분부터 영업금지 먼저 할 가처분 필요가 소송을 있습니다.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견해를 드리고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